지난 시간에 여러분 세미나 했었죠, 그죠? 네.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한 시간 그 다음 시간은 제가 갑자기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대전에 가는 바람에 또 휴강을 하게 됐었는데 지난번 컨퍼런스 해보니까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제가 또 보다가 또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좀 못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조도 있고 그냥 대충 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대부분 다 준비 잘했더라고 보니까 잘했고 그리고 보니까 스티커 한 20군데 스티커 붙어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걸 혹시 연구실에서 다 붙여준 거 아닌가요 혹시? 한 사람 몰아주기 한 거 아닌가요? 비슷해 보였는데 한쪽에 또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었고 제가 여러분 그래 해본 거는 어땠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재밌었습니까 그때? 네, 제가 나오니까 다 같이 나왔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미안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측정을 했었는데 우리 기계공학과도 그렇고 저희 전기전자 쪽도 그렇고 화공과도 그렇고 이 임피던스 측정은 배터리 실험이나 연료전지나 에너지 분야에서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이제 고장 진단을 할 때도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여러분이 인바디 몸에 체지방이 몇 퍼센트고 뭐 뼈가 몇 퍼센트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거든요. 사람 모델을 이제 단백질은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이거를 다 등가 모델링을 해서 주파수 의존성으로부터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몸무게 하고. 그래서 몸무게 재는 거하고 손에 전극 2개 잡고 하는 거하고 그게 임피던스 측정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실에 임피던스 계측기가 있으면 사실은 분석하는 방법만 알면 연구실에 몸무게 재는 것만 딱 갖다 놓으면 가끔 자주 잴 수 있겠죠. 보니까 연구실마다 임피던스 측정하는 장치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 등가 모델을 어떻게 주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보면 이 그래프에서 나이퀴스트 플랫, 콜콜 플랫이라고 그랬던 이 그림이 있으면 이 주파수가 낮은 영역은 어느 쪽이 주파수 낮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주파수 낮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 여기가 초저주파죠, 그죠? 여기 저주파고 DC 영역이고 주파수 높아지면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원 한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도를 했었죠, 그죠? 유도를 해서 임피던스의 실수 파트하고 임피던스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이 값으로부터 이게 반원이 된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원 사이즈하고 그리고 요 중심으로부터 요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의 주파수를 알면 요 반경은 R이고 그 다음 요 갔을 때 그 주파수는 R 오메가 C는 1이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콜코 플러스 보면서 이 등가 모델의 RC를 바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고 우리가 이제 TR 관점에서 이제 오늘 제가 그림을 살짝 한번 보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그랬을 때 대표적인 그림이 이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식을 대표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여기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식일 텐데 물론 전자회로 시간 안 배운 사람들도 우리 수업에 있어서 이 식의 의미를 잠깐 보면 트랜지스터에 이제 흘러가는 이제 FET 같은 경우에 식이 커런트는 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에 L분의 W가 되어 있으면 L은 채널의 랭스죠, 그죠? 채널 랭스고 W는 채널의 위스. 채널의 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 채널의 랭스가 길어질수록 커런트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늘고 그리고 커패시티블리 커플링 되어 있는 커패시턴스가
단위 면적당, 여기 단위가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죠. 요것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K를 쓰고, 그리고 모빌리티 큰 재료를 쓰고, 그리고 채널 위스를 넓히면서 채널 랭스를 좁히고자 하는, 그래서 최대한 그 전류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FET에 맞는 재료를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빌리티 크냐 아니면 채널 랭스 짧으냐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고, 요 식을 보면 요 식 유도된 거는 어떻게 유도되어 있는 식입니까, 여러분? 요 식은 여러분 예전에 배울 때 이 식은 어떻게 유도되어 있는 식입니까, 이분은?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유도됐는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 그랬을 때 필드 이펙트에 의해서 그 인슐레이터 밑에 채널에 차지가 모이는 거죠. 차지가 모여서 그 차지가 임계 스레셜드를 넘을 때 그 채널이 생기는 걸 두고 우리가 전류 전압 특성을 했었죠. 그죠? 그래 보면 지금 이거 식을 이제 잠깐 보면 지금 이게 그 채널 게이트 랭스고, 화면 보이죠, 여러분? 위에 보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채널이 인슐레이터, 이게 인슐레이터고, 위에가 게이트, 이래 전극이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필드 이펙트에 의해서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절로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 쌓이는 차지가 보면 지금 길이가 이게 위스고 여기 랭스고, 랭스라 그랬을 때 여기에 쌓이는 차지가 보면 이 슬라이스가 있죠, 그죠? 슬라이스. 이렇게 딱 각각 요 부분 차지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X고 요 축이 X라 했을 때 0부터 L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샌드위치 형태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작은 슬라이스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차지가 플러스 Q,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에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커패시티블 커플링 되어 있는 차지가 모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우리가 DQ, 요 영역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보여줄게요. 한번. DQ는 요 면적이 L과 여기 위스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DX라고 했을 때 DX가 면적이죠. 그죠? 면적이고 여기에다가 C 옥사이드를 곱을 하면 얘가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에다가 이 면적 위스에다가 길이를 곱을 하면 이게 작은 면적소입니다. 이게 DQ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차지가, 여기 있는 차지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전류 흘러간다는 얘기는, DQ가 흘러간다 치는 게 DT가 I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 가볍게 봐서 W에 C 옥사이드에 DX에다가 DT인데, 이거를 DT라고 표현을 하면, 얘가, 속도잖아요. 그죠? 이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속도가 되는데, 이 속도는,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냐면,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모빌리티를 곱을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모빌 곱을 양인데, 그러면 얘는 뮤의 dv의 d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x에 대해서 바뀌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볍게 또 이걸 싹 바꿔주면 뮤가 그대로 나오고 이펙티브로 바꾸고 C 옥사이드는 요거고 W까지 나왔죠. 그죠? 그럼 dv의 dx가 i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dx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부호만 이래 한 거거든요. 부호만 dv dx가 되고,
dv dx가 되고, 그럼 여기서 I dx 해서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W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0에서 dv의 L까지, 그리고 또 0에서 L까지. 그러면 지금 할 때 I에 가볍게 보면 I에 이제 잠깐만요. I에 DS의 L은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W의 요 V는 0에서부터 L까지인데 얘가 잠깐만요. 뭐 빠졌죠, 그죠? 잠깐만요. I가 dt dq의 W의 C 옥사이드의 dx dt의 속도면 V의 뮤의 dv dx의 dx가 되고, 요거는 제로에서 VDS다. VDS. 잠깐만요. 빠졌다. 여기 빠졌는 게 DQ에서 지금 봐요, 한번. 요거 WDX, 요거 면적이고 C 옥사이드인데 V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V가 없잖아요, 지금. VG에 대해서 마이너스 VTH, 요게 위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V 게이트에 대해서 위에 그 차지는 Q는 CV 관계에서 얘가 C고 얘가 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개 빠졌어요, 지금. 근데 요게 VG하고 여기에 제가 지금 V에 D 여기가 잘 봐요 한번. V입니다. 그냥 VG-V인데 얘가 VG-V인데 마이너스 VT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빠졌는 게 잘 봐요 한번. DQ는 보이죠 지금? 여기 가렸네. 제가 새로 그릴게요. 자, 한번 틀리면 이제 자주 틀리니까. 그게 DQ는 CV니까 이게 폭이 W, DX가 단위 면적이고 여기에 C 옥사이드 단위 면적당 그 카패시턴스가 C 옥사이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고 CV잖아요, 그죠? 그럼 V인데 V는 이 위에서 게이트의 전압은 VG고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영역에서 이 커패시턴스는 요 임의의 위치에서의 포텐셜과 차이죠, 그죠? 차이니까 얘가 X 위치에서의 전압이 되는데 얘가 요거에 의해서 차이가 무조건 쌓이는 게 아니라 임의의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 걔가 차지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VTH를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위에 빠졌기 때문에 식이 됐는데 요게 기본 출발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CV 관계인데 그 다음부터는 같습니다. 이게 보면 DQ는 이 조그만 위치에서 요 위에 게이트 전압과 밑에 V하고 차이에다가 스레시홀드를 빼준 요 값이 이제 여기 그 조그만 영역에서의 차지가 쌓이는 건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DQ, DT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서 DT, DX,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V, G, V, X, VT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DX, DT는 속도인데 속도로 표현하게 되면 속도는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로
주어지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전압의 x에 대한 미분으로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유도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제가 이거를 다시 쓸게요. 식 다 쓰면 i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W에 그 다음에 요게 dV dx죠, 그죠? dV 볼티지입니다. 에 dx에 vg 마이너스 vx에 마이너스에 vth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dx를 여기로 넘겨서 이제 I dx로 표현하고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W에 vg 마이너스 vt h하고 마이너스 vx의 dvx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류는 키르요프 법칙에 따라서 채널을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화면 보이죠, 그죠? 다 똑같으니까 0에서 L까지고 여기서 V에 대한 식은 0에서 지금 채널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면 0부터 V 드레인 소스 전압, 걸어준 전압까지입니다. V 드레인 소스. 이래 되니까 결국 커런트는 다 같으니까 I의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류는 L이고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W에 0에서 VDS니까 여기에서 이제 VG-VTH 요거는 고정된 값이죠. 고정된 값이니까 VG-VTH의 VDS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V니까 요 변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VDS 제곱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커런트가 I 드레인 소스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유명한 L분의 W에 이제 VGS-VTH의 VDS-2분의 1의 VDS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처음 봤다 하더라도 방금 보니까 식이 길지 않죠, 그죠? 제가 아까 실수한 거 보면 이게 Q는 CV 관계, 여러분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을 보면 이제 FET 식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채널에 모인 차지 양에 따라서 근데 그 차지 양이 보면 V 스레숄드로 이미 지금 줘버렸죠, 그죠? 줘버려서 이렇게 식이 이제 주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이 유도한 거를 이제 기억에 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이 부분에 외부에서 걸어준 VDS 요게 그대로 다 채널에 걸린다는 가정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FET라는 식을 보면 이게 소스 드레인 이렇게 FET 식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 FET가 외부에서 걸어주는 소스 드레인 전압 사이가 모두 걸린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컨택 저항이 있다. 이 컨택 저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라운드 해주고 V 드레인 소스 VDS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V 게이트 소스 이렇게 해줬을 때 요 저항이 컨택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흐른다 그러면 아까 인테그레이션 할 때 이게 0에서 L까지 I는 같죠? 그죠? 같은데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 W에 0부터 V 드레인 소스까지다 라고 했던 거는 틀리죠. 0이 아니라 이게 액세스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0부터가 아니라 I의 이게 RS라 보면 I RS부터 V DS 마이너스 I SI의 DS의 RS 이래 되겠죠. 그게 뭐냐면 0부터 V 드레인 소스를 했던 거를 컨택 저항이 있으면 I R S부터 이게 I의 V DS 마이너스 I R I DS RS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식 자체가 그 이걸 액세스 리지스턴스라고 그럽니다. 액세스 리지스턴스가 이걸 이제 액세스 리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액세스 리지스턴스 했을 때는 0부터 이게 다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오믹 컨택을 가정했었죠. 그죠? 오믹 컨택을 가정했는데 얘가 만약 오믹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오믹이 아니면 요 전압 자체도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오믹이냐 오믹 아니냐 그랬을 때 지금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서 가정과 이 실제 상황이 같으냐 다르냐를 먼저 아는 상태에서 그 식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그 자세한 걸 보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요 시리즈 리지스턴스가 있으면 어떤 겉보기에 이 식을 그대로 쓰면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지금 이 식은 0부터 V 드레인 소스까지 다 변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죠? 요거는 요 식은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0부터 V 드레인 소스까지 다 변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얘가 지금 전류가 흐르면 요 액세스 리지스턴스에 포텐셜 차가 생기기 때문에 0부터 V 드레인 소스가 아니라 좀 작죠. 겉보기에는 0부터 V 드레인 소스 다 걸린 것처럼 그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식을 계산할 때 V 드레인 소스를 하는데 요 실제 측정되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럼 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는 식을 그대로 썼는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가 그대로 V 드레인 소스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썼는데 실제 측정된 I 드레인 소스는 작으니까 결국 이 앞에 프리팩터가 작아지는 걸로 사실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프리팩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겉보기에 뭐가 낮은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모빌리티가 작구나. 혹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C 옥사이드, 이게 이펙티브 옥사이드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C 이펙티브 옥사이드는 여러분 보면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로 이 식을 보면 두께분의 요 인슐레이터 두께분의 유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율 나누기 두께인데 결국 이제 유전율이라는 거는 그 매질에 대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알려져 있으니까 실험할 때 두께는 얼마고 공정이 거의 맞으니까 유전율은 또 사실 많이 안 변하거든요. 일반적인 게이트 인슐레이터에서는요. 물론 하이케를 쓰면 또 다르지만 많이 안 변하니까 결국 얘는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많은 논문에서 발표할 때 뮤 이펙티브 이 부분이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이제 1보다 작은 이 모빌리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모빌리티가 1cm 제곱 V 세크 이게 그 모빌리티 단위가 되는데요. 이 모빌리티 단위가 1cm V의 세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1이란 값은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우리 논문에서 cm 제곱 per 볼트 세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학부 수업할 때 잠깐 했던 게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라는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전기전자 재료 수업인데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질에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얘보다 크면 그 물질의 밀도가 얘보다 크면 물에 뜨고 얘가 1보다 작으면 물에 가라앉고 반대다. 얘보다 크면 가라앉고 얘보다 적으면 물에 뜬다거든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이 되게 중요한데 재밌게도 모빌리티에서도 1cm 제곱 per 볼트 세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왜 제가 중요할까 한번 지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한 5분만 시간 줄게요. 예. 무기물 반도체에서 얘기할 때는 이 모빌리티가 1보다 크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밴드 타입의 컨덕터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 여위가 밴드 타입으로 이제 디퓨전하고
드리프트 이렇게 가는 타입을 얘기하고, 이 아래를 우리가 호핑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몰포 실리콘은 같은 실리콘인데 얘를 이제 아몰포스하게 만들어주면 이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정성이 떨어지면 얘가 밴드에 따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트랩이 되면서 트랩 됐다가 또 뛰고 호핑, 서멀 호핑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고,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일보다 이제 큰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성이 실리콘일 때 이 모빌리티가 일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이 1g/cm 세제곱센티미터 밀도는 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에서 떴다 그러는데, 얘 기준은 이 차지가 여기서 이 차지가 절로 갈 때 속도란 것은 V는 10의 V란 것은 모빌리티에다가 여기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를 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곱을 한 건데, 이 밴드 타입을 할 때는 이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도 주어져 있고 모빌 주어져 있으면 속도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 그죠? 계산이 되면 이게 이제 디퓨저 랭스라든지 어떤 랭스 스케일로 나옵니다. 랭스 스케일로 나오는데, 이 랭스 스케일로 했을 때 이 1이란 거는 정확히 이 밴드 타입의 디퓨전에서 우리가 보는 원자와 원자 혹은 분자 사이에 얘가 지나가는 속도, 계산되는 속도 정도가 바로 1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갈 수 없고, 이 원자, 뭐냐면, 우리 크리스탈이 있으면, 크리스탈의 일렉트론 웨이브죠. 그죠? 이게 웨이브 형식 가지기 때문에 이게 밴드 타입으로 밴드가 그려지는데, 그럼 이거를 원자사와 원자사의 거리에다가 이게 가는 시간하고 이 속도하고 나눠주면 V에다가, 거리를 D라서 이 T가 나오죠. 타워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를 빛의 속도로 했을 때, 이 타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타워가 결국 이제 가다 충돌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제, 요 가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1보다 작으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되거든요. 영역이 되는데, 그거는 실험적으로 이제 얘가 디퓨전 한다 했을 때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가는 시간, 그냥 클래시컬하게 생각했을 때 가는 시간에다가 여기 간 거리 D를 나눠주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 속도에다가 우리 물질에 걸려있는 전기장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대략 1이란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했는 거는 물질에 어떤 변수를 갖다 놓고 다 해봐야 되거든요. 실리콘에서 실제 디퓨전 렌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런 모빌리티가 실험 데이터에서 결정이 됐을 때 1보다 적은데 밴드 타입으로 설명하면 사실 모순이죠. 그죠? 근데 1보다 큰데 호핑 타입으로 설명하면 또 모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핑 타입의 컨덕터인데 얘가 모빌리티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올레드나 이런 설명할 때 밴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명은 밴드로 설명하는데 모빌리티 1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모순인데 사실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냥 지나가는데 올레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레드일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올레드에서 여기가 아노드고 캐소드라, 이게 기본입니다. 캐소드고 얘가 홀을 여기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을 여기 주입하고 얘가 가다가 이 일렉트론과 가다가 홀이 만나서 결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홀이 잘 못 지나가게 요래 막아야겠다 이쪽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일렉트론은 가다가 잘 못 지나가게 하겠다 이래 위에 막고 하면, 얘가 일렉트론은 가다가 여기 막히고 홀은 가다가 막히고 요 사이에 두께 사이에 만나게 해주면 결국 여기 홀과 일렉트론이 서로 만나서 빛이 나는구나. 이게 올레드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얇은
얇은 우리 EML을 그러는데 EML과 그 다음에 일렉트론을 막기 위한 레이어, 그 다음에 홀을 막기 위한 레이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렉트론은 여기 딱 막혀가지고 여기 쌓이게 되고, 홀도 여기 가다가 여기 쌓이게 돼서 요 사이에 서로 많이 멀어져 있지 않으면 얘가 재결합해서 빛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좋아서 밴드로 우리가 그리는데 얘가 모빌리티가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4성 센티미터 제곱 V 세크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재료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밴드 타입으로 얘기할 때는 밴드와 밴드 사이에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핑 사이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바인딩 에너지만, 그게 바인딩 에너지거든요. 델타 E 바인딩인데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가다가 그래 폴짝 이래 가고 폴짝 이래 가고 폴짝 가고 폴짝 가고, 홀 입장에서는 홀이고 폴짝 홀 폴짝 홀 폴짝 홀 폴짝 홀인데 우리가 원래 달 때 이거를 표현하지 않죠. 그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밴드 타입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원래드인 경우에 모빌리티가 올게닉일 때 모빌리티가 1번 낮기 때문에 호핑 타입의 그 컨덕터인 경우는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런 지표가 되고 이런 지표에 해당되는 게 또 있거든요. 또 있는 게 여러분 여기 이제 채널이 있을 때 우리 채널에 그 전기 전도도 있죠.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가 이제 이 시그마에 S 나누기 L 했는 것이 여기 컨덕턴스 S 혹은 반대로 하면 리지스턴스는 시그마 분의 1에 L 분의 S.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식이죠. 그죠? 식인데 이 시그마는 200에서 300 사이 G만 퍼센트. 얘가 또 매직 넘버입니다. 얘가 매직 넘버거든요. 얘는 얘는 어떤 경우에 매직 넘버인지 한번 여러분 또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이 200, 300 G만 퍼센트. 이게 리지스티비티로 하면 200분의 1 네, 전기 전도도를 얘기하죠. 얘가 또 하나의 그 매직 넘버거든요. 1, 그 다음에 200, 300 G만 퍼센트 여기 매직 넘버인데 얘는 뭔지 좀 여러분 한번 기억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겠습니까? 얘가 트랜지스터 타입으로 예전에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오늘 해보기 바랍니다. 한 5분만. 그러니까 힌트를 아까 줬잖아요. 그죠? 이 전기 전도도가 100이나 1000 요 사이보다 큰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좋은 경우죠. 그죠? 좋은 경우는 답은 금속성으로 가고 도체가 아니고 금속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작으면 10의 2성에 10의 3성을 가면 절연성 혹은 반도체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면 메탈릭, 얘보다 작으면 세미컨덕팅 혹은 인슐레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성이 아무리 전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요 사이에 있으면 세미컨덕팅, 인슐레이팅, 절연성, 반도체성인데 그럼 이거하고의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금속성과 반도체성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로 얘는 금속성이구나 얘는 반도체성이구나 우리 결정합니까? 밴드갭 에너지인데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는 지금 반도체성이고 더 크면 인슐레이팅이죠. 메탈릭인 경우는 갭이 없는 거죠. 갭이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전기 전도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 면에서 전기 전도도 관점에서 금속성과
반도체성을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있냐 없냐 그 기준은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아는 거라서 실제 밴드 갭에서는 갭이 없는데 얘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몰포스 실리콘 같이 실리콘 그레인 작아지면 걔는 반도체인데 이 기준이 안 맞을 수 있고 밴드 갭 하는 부분은 되게 로컬 프로퍼티고 저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프로퍼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저항 관점에서 금속성과 반도체성 혹은 절연성을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X축이 온도로 쳤을 때 이게 이제 전기 시그마 로 이제 로로 표현할게요. 이 로로 표현할게요. 여기서 로로 표현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부터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너스 3성 마이너스 2성 3성 이게 5cm 간이 5cm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금속성일 때는 온도에 대해서 저항이 어떻게 변합니까? 금속성일 때는 저희 커지죠? 이게 금속성이죠? 그죠? 얘가 메탈릭이고 반도체성은 온도 돼 있을 때 저항이 줄어요. 지금 이게 지금 로우인데 이게 메탈릭이라고 했잖아요. 세미컨덕팅일 때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어떻게 되죠? 저항이 늘어나죠. 저항이 늘어나니까 온도 올라갈 때 떨어지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미컨덕팅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저항이 작은 쪽, 이 C-3성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건 작을 때는 얘가 금속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클 때는 저항이 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질을 다 모아서 저항을 다 재보면 얘는 FET 타입으로 만들건 뭐로 만들건 간에 다 만들고 나면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이렇게 해보면 다 이리 되고 이쪽은 다 이리 되겠죠.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 내에서는 금속성과 반도체성이 다 존재하고 이보다 위일 때는 반도체성, 이거 밑에일 때는 금속성 요래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매직 넘버거든요. 매직 넘버고 이게 이게 메탈릭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메탈릭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바운더리 되는 값 이제 바운더리 되는 값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트의 메탈릭 미니멈 메탈릭 컨덕티비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트가 예언한 미니멈 최소의 메탈릭 컨덕티비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값이 얼마 되냐면 얘가 100입니다. 100cm 100G만 %가 컨덕티비티고 저항을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2성 5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저항으로 생각했을 때 사는 생각했는데 아까 트랜지스터에서 모빌리티로 환산했을 때 이거는 호핑 타입과 그 다음에 얘는 밴드 타입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 전도도를 따졌을 때는 이보다 클 때는 메탈릭이다. 이보다 적을 때는 인슐레이팅 혹은 세미컨덕팅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누가 논문을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전도도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 온도에 따라 정을 해봤더니 인슐레이팅으로 나왔어요. 세미컨덕팅이 나왔어요. 전기 전도도는 많은데 얘가 세미컨덕팅이 나오면 딱 보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전기 전도도 모순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데 이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거꾸로 누가 보고를 했습니다. 올게닉 컨덕터를 보고를 했는데 전기 저항이 룸템에서 이게 한 10-4성이 나왔어요. 10-4성이 나왔으면 10-5성이 10이 나왔어요. 10. 이걸로 표현했을 때 저항이 룸템에서 요 정도다. 내가 가진 올게닉 컨덕터는 저항이 무지 커요. 저항이 무지 큰데 온도에 따라서 쟀는데 금속성이 쫙 나왔어요. 금속성이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이걸 해서 만약에 진짜 여러 번 검증을 했더니 얘가 진짜 금속성이 나오더라. 그러면 걔는 굉장히 좋은데 논문이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나갈 수 있고, 거꾸로 밑에 있는데 이리 올라가더라. 그럼 또 걔도 굉장히 좋은 좋은데 나갈 수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FET가 여러분 이 실험 세팅이 보면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뭐를 바꿔줄 수 있는 겁니까?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차지 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시그마는 NEμ 그랬을 때 그 캐리어 농도에다가 모빌리티를 곱한 게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드 이펙트 타입의 소자 구조를 만들면 내가 이 캐리어 농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리어 농도 바꿔줄 수 있으면 시그마를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럼 아까 그 시그마를 바꿔가면서 물질을 종류가 다른 물질을 가지고 실험해도 되고 FET 타입에 실험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경계 조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전류를 지금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라 되어 있는 거는 X축이 드레인 소스죠. 그죠? 드레인 소스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스는 얘는 기본적으로 X축이 게이트 전압이죠. 요 두 가지 전압으로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아웃풋일 때는 여러분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요. I 드레인 소스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 GS 마이너스 VTH의 VTH의 V 드레인 소스의 2분의 1의 V 드레인 소스의 제곱이다. 이 식은 가만히 보면 위로 볼록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이게 전압이 증가할 때 이 전류가 도로 줄어드는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안 맞고 우리 전자열의 시간에는 핀치오프라 그래서 이게 이걸 보면 소스하고 말 그대로 드레인입니다. 드레인일 때 이렇게 드레인을 표시하면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V 게이트에 따라서 요 로컬하게 위치마다 캐리어 밀도가 다 달라지는데, 왜냐면 포텐셜이 이 위에 전압 빼기 여기에 전압 해서 스레시홀드로 빼준 전압에 해당되는 요 차지가 여기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는 요거를 이제 높이로 표현했을 때 이제 드레인 소스 쪽에 완벽히 이 전압을 해주면 드레인은 차지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차지를 빼냈을 때 정확히 여기에 그 차지가 없어지는 지점, 그 지점이 핀치오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차지해서 이제 드레인 쪽에 차지 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없어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피드백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표현할 때 V 드레인 소스하고 I 드레인 소스일 때 이게 V 드레인 0일 때는 물론 0이지만 이렇게 가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쭉 연결했을 때 얘가 이제 각각 핀치오프가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 드레인 소스였는 게
VTH와 같은 지점이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이 지금 그래프에서 표현되어 있는 게 세츄레이션 된 거잖아요. 그죠? 되어 있어서 보면 세츄레이션 된 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빌리티를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세츄레이션 되지 않은 지점으로도 모빌리티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어서 세츄레이션이 된 지점에서는 이제 요 지점부터 일정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제가 식을 잠깐만 보면 여기서 일정한 요 지점은 딱 핀초프라 그래서 요 포인트가 드레인 쪽에 차지가 다 사라지는 지점은 이때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 드레인 소스가 정확히 VTH와 같은 지점일 때 얘가 간신히 차지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요 조건 포인트에서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 그 I 드레인 소스가 아마 다 여러분 그 학부 때 했는 경우도 있고 안 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딱 넣으면 VGS-VTH의 제곱 요게 VDS가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VGS-VTH 제곱 이래 돼서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I 드레인 소스는 2분의 L의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GS-VTH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이 말은 V 드레인 소스가 VGS-VTH보다 큰 경우 드레인 소스를 전압을 쭉 증가시켜 나갈 경우에 얘가 계속 일정한 요 포인트가 요 값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게이트 소스하고 VTH하고 비교해 보면 양변에다가 록을 취하면 루트 I 드레인 소스는 우리가 루트의 2L의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GS-VTH 되니까 결국 요 위에 요 전류들 있죠. 요 전류를 이제 쭉 해보면 이제 VGS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를 이제 그려보면 VTH가 나오겠죠. 그죠? VTH는 일단 나온 상태에서 요 값으로부터 우리가 모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방법이 있고 루트 IDS하고 VGS-VTH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이 모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 식에서 요 식에서 I 드레인 소스에서 이제 원래 이 식에서요 I 드레인 소스에서 뮤 이펙티브 C 옥사이드의 L분의 W의 VGS-VTH의 VDS-2분의 1의 VDS 제곱인데 여기서 VTH를 안다고 했을 때 얘가 그 V 드레인 소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 V 드레인 소스가 1보다 되게 작은 영역으로 치면 제곱은 0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그 I 드레인 소스하고 라운드 V 드레인 소스의 라운드 취해주고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 L분의 VGS 마이너스 VT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서 게이트 소스에도 미분해도 되겠죠. 이게 라운드 I 드레인 소스에 라운드 VGS를 해주면 얘는 뮤 이펙티브의 C 옥사이드 L분의 W에 얘는 TH 상관없이 그냥 1이 되고 VD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빌리티 관점에서 이제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인데 VDS에 대해서 IDS 그래프에서 얘를 VGS 관점에서 미분을 했을 때 앞에 기울기가 L분의 WS 옥사이드의 뮤 이펙트 요걸 가지고 이 모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그 액세스 리지스턴스가 가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냥 소스부터 드레인까지 전압이 0부터 쭉 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거고 만약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그 게이트 전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그 액세스 리지스턴스 빼고 어떻게 채널 만에 그 영향을 보는가라는 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뭐 논문에서 보면 보통은 리니어 영역이나 세츄레이션 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느냐, 이 부분을 보고 이쪽에서의 모빌리티하고 이쪽에서 모빌리티를 우리가 근사시켜서 계산을 해서 논문에 보통 보고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 보고를 하는데 과연 컨택 저항이 있을 때, 엑스리스 있을 때는 계산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해봅시다 한번. 제가 그냥 막 수식으로 막 써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